반가. 안녕하세요. 공기파 박용덕입니다. 16회 2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중개하면서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평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16회 시험에 출제되는데 그 당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스타 강사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와서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강사들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요.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제곱미터 나누기 3.3058 하면 평이 되죠. 따라서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왜냐하면 척관법을 쓰지 말고 미터법을 제곱미터로 쓰라고 해놓고 이렇게 계속 환산하는 걸 시험에 내면은 결국은 평으로 쓰란 말이잖아요. 지금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아파트 30평 아파트, 25평 아파트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업에 가면 알아야 되고요. 이건 뭐 아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와 면적에 의한다. 예, 그렇습니다. 경계 확인 측량이 잘못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가 현실적 담장보다는 우선합니다. 3번 등기사항증명서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나 등기사항증명서 등 초본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될 수 있다.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이 4번이 시험에 실무에 가장 많이 나왔죠. 농지법은 주말 체험용 농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합니다. 5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시구 읍면장 확인받는 것은 눈으로 확인받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거나 제곱미터 나누기 3.3058 하면 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8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합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2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3번 지문입니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7일 전까지 연수교육 일시 장소 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했는데 7일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죠. 7일 전까지가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를 해야 되죠. 네, 이게 4번에 있네요.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형법 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했죠. 제48조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해서 여러 개를 죄를 저질렀다. 이 경우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왜?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등록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 저 법 위반으로 벌금은 얼마인지를 분리해서 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일 전까지, 옛날 7일 전까지 했는데 개정됐습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걸로. 자, 다음은 29번입니다.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틀린 것은 했는데, 분묘기지권은 나무 땅에다 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또는 나무 땅에 주인 동의받고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해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없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단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은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췄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즉 가묘, 예장이죠. 명당자리 미리 잡아놓은 경우는 분묘기지권 생기지 않습니다. 평평하게 평장, 안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관서법상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되죠. 봉분이, 관서법상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이 이렇게 묘가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의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30제곱미터까지만 미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지문입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쌍분은 이렇게 봉분이 2개 있는 게 쌍분이고요. 단분이라는 것은 봉분이 하나 있는 경우 봉분 하나고 그 밑에다가 관만 2개 넣는 게 되겠죠. 쌍분이든 단분이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추후에 분묘기지권에 의해서 부인을 쌍분 형태로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30년이고요. 한 번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더라도 최장 60년까지만 매장할 수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히 존속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29일 날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죠. 종전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한 때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면 되는 거지 분묘를 설치한 날부터 또는 시효 취득을 한 날부터 지급해야 된다 X입니다.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